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무명 벤처기업이 미국을 등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즉 AI 스타트업 즉 벤처기업 딥시크가 1월 20일 고성능 반도체 칩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저비용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챗GPT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인 RI를 출시함으로써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게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왔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AI 모델 개발에 통상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명의 스타트업이 미국의 제재를 뚫고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557만 6천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보다 우수한 AI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미국을 뛰어넘는 신기술 개발에 대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과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21세기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순간이란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당시 기술 우위를 자랑하던 미국보다 먼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쏘아 올림으로써 미국에게 충격을 준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로운 AI 모델 개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에 최소 5천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718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AI 기업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하고 1월 23일에는 AI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정과 제도를 폐기하는 AI 관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장애물 제거로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로 1월 27일 딥시크 RI 출시는 미국 사람의 경종, 즉 웨이크업 콜, 경쟁이 되어야 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첨단 기술 산업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과의 AI 등 첨단 기술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신기술 개발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개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집권하자 부강한 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는데 덩샤오핑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신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공업을 통한 경제 개발에 성공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인식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연구원을 즉 키스트죠. 지금 카이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연구소를 세워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키우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확보하여 경제개발에 성공하는 걸 보고 얻은 영감이었습니다. 따라서 덩샤오핑은 미국과 수교하자 제일 먼저 미국과 과학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을 계속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미국의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날에 갈수록 중국은 신기술 확보해 나왔고 21세기에 들어오자 중국 역대 지도자들은 세계가 경제 군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기술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8년 해외에 있는 중국인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 인력들을 조차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구상으로 고급 인력 충원 계획인 천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국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후한 대우를 주고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과학혁신과 기술 발전에 주 역할을 하였고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계속 수립하였고 그 결과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와 국민융합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제조 2025란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적인 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들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중국 제조업 혁신을 통해 제조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것으로 2025년까지 독일, 일본의 산업화 실현 당시 수준으로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35년은 제조업이 세계 제조 강국들 중에서 중간 수준에 달하고 2049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은 등과는 세계 제조업의 선두 국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차세대 IT 산업, 고급 정밀 수치 제어, 공작 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및 첨단 선박,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학 등등 최첨단 기술들을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융합이란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벤치마킹하여 군사용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민간 기업들이 군의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군과 민간 영역에 서로 부안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강의 인류 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대 출신으로 강대국으로서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이 관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시진핑은 미국의 이딴 제재에 기술 자립을 강조하며 대학 측의 전공 구조를 변경하고 인재 양성 계획을 조정할 것을 지시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2017년 차세대 AI 발전 계획을 발표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와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정책에 대해 미국은 경계심을 갖고 강력 대응해 나갔습니다. 맨 처음 미국은 중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초치하여 미국의 가치에 접하게 하면 중국이 변할 것으로 보고 중국의 학자와 연구가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데다 특히 중국의 유학생들과 연구가들이 미국의 기술을 불법으로 절취하고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함으로써 국방부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인 유학생, 방문학자뿐만 아니라 중국계 미국인 교수들에 대한 방첩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2018년 7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정부, 기업, 대학, 학술기관, 연구소 등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침투하고 있으며 정보원, 기업인, 대학원생, 방문학자, 연구소 연구원 등 모든 사람들이 기술 도둑질과 정보 수집을 위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중국의 전방위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전례 없는 전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중국의 기술 절취에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대 정부에 걸쳐 반도체 장비 및 AI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대중 기술 투자 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억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2011년 1월 혁신적인 민간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스타트업 아메리카 구상을 시작으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신생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잡스법, 첨단제조, 정밀의료, 두뇌,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우주, 고성능 컴퓨터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국가혁신 전략 등 온갖 정책을 동원하여 첨단 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 기술 경쟁이 날로 격렬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온갖 제재도 불구하고 해외에 유학한 일이 전혀 없는 중국의 토종 인재들이 정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미국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임으로써 미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데이터를 훔쳐 제품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해군 등 군에서 보안 유출 가능성을 내세워 딥시크 AI 사용 금지를 내리는 등 중국 현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첨단 기술 우위가 경제, 안보, 군사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져옴으로써 패권 경쟁의 승패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정학이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시대를 맞아 미중 간 기술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도 첨단 기술 개발과 확보에 원영량을 교류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금을 삭감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덩샤오평이 따라했던 박정희 모델, 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강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선대 주도자의 통찰연령 정책을 다시 회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20세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유일한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스타트업 디시크의 새로운 AI 모델 출시로 계기로 날로 치러져가는 미중 간 기술 경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우수한 이용재 인재들이 의대에만 몰리고 정부는 연구개발 기금을 삭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치 않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